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유엔 제재가 좀 발표되면서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권방송의 권호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유엔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게 좀 끌고 가는가 싶었는데 네. 결국은 제재 결의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1월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이죠. 23일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대북 제재 결의안 20875 이건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겁니다. 15개국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요. 자, 핵심적인 내용은 북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융 제재를 비롯해서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핵미사일 개발 관련 통제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현금, 금융거래를 포함한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뭐 이 결의안은 이제 미국과 그리고 뭐 일본, 한국이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 제재를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이제 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주재 이제 수전 라이스 대사가 이제 얘기를 했죠. 국제 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국제사회가 아무런 대응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북지도부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이번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 정부도 결의안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약간 이제 톤은 좀 다른데요.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친강 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서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조선 위성 발사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밝힌 것으로 대화 담판을 통한 평화적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바람을 표명했을 뿐 아니라 육자회담 재개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호소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은 이 탄도미사일 이런 표현보다는 위성 발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가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평가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 입장과 일치한다. 결의안이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읽고 있고요. 자, 북이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육자회담 틀 내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육자회담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들이 다 참여하는 테이블에 대한 집착이 꽤 있으시네요. 네. 다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닌가, 의장 성명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결의안 나온 게 42일 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중국이 애초에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결의나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이 결의안이 이제 42일 정도 이제 걸렸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뭐 안보리 의장 성명 정도 많이 나와봐야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깨고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이제 결의안까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걸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중국의 반대 이런 입장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렸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예. 그러함에도 결과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그 결의안 나오기까지 왔다 갔다 한 내용과 선물 세트가 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뭐 차차 뭐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북은 또 즉각 입장을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예. 자, 여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23일 오전 5시 10분
인데 북에서는 이제 외무성 성명이 곧바로 이제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입장이죠. 그래서 아마 북측에서는 이 관련 움직임들 그리고 결의안의 대략적인 내용들의 일정 정도 이제 예상을 하지 않았는가.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 성명을 준비한 것으로 좀 읽혀지는 거고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아닌 외무성 성명 형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규탄하고 배격한다 이런 내용이 기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성 발사를 대부분 이제 하는 나라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나라들이 이 북의 미사일 기술 이용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이중 기준의 극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미국의 주동에 따라서 움직인 유엔 안보리 자체를 규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4가지 정도 이제 입장으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안보리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한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자기 죄행에 대해서 사죄하고 이 결의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보편적 국제법에 따라서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통신 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 위성들 그리고 보다 위력한 운반 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의 적대 정책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세 번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언론 지상에서는 북이 비핵화를 포기 선언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보장하는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안은 없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에 대처해서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대 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 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게 그날 이제 결의안 발표되자마자 2시간 만에 발표된 거라면 또 어제로 바로 또 국방위원회 성명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더 세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매일 하나씩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국방위원회 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국방 무력 관련을 총괄하고 있죠. 국방위원회도 대변인 성명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성명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두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주동이 되어 마쿠 교섭으로 골격을 만들고 맹종으로 체질화된 성원국들이 허재비처럼 손을 들어 채택한 유엔 안보리 이번 결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새로운 위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의 논리와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재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두를 뗐고요. 여기서도 몇 가지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첫 번째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 고요. 두 번째는 자, 미국의 적대 정책이 위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상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 실현에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해서 육자회담도 9.19 공동성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 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짚으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북에서는 경제 강국 건설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 강국 건설도 그리고 우주 정복 투쟁도 모두 전면 대결전에 지향되고 복종될 것이다. 그래서 전면 대결전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 조치로 모든 이 나라의 이제 정책들이 다 이제 결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언론 보도에 주요하게 좀 보도된 내용인데요. 세계를 이어오는 반미 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 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네. 예, 미국과는 말로서가 아니라 총대로 결판내야 된다. 자, 세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적대 세력들을 징벌하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제 발표된 국방위원회 성명 내용입니다. 네, 엄청 셉니다. 네. 네. 남북관계 관련한 입장을 주로 좀 발표를 해왔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네. 오늘 또 이어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발표했죠. 자, 요건 이제 남북관계 문제 관련해서 이제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유엔 결의를 위해서 남쪽에서 한국 정부가 그 미국과 이제 긴밀한 협의를 벌여왔고요. 또 자체로 대북 제재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을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요. 자, 조평통은 남조선 결협회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남쪽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북남 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다. 92년도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전면 무효화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남북 사이에는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 혹은 그 육자회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논의를 해왔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07년 14 공동선언에서 그 3자 또는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하는 문제까지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의 논의도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쪽이 반공화국 적대 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그 누구와도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남쪽이 동족 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 앉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더 이상 지금의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는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조국 통일 대전이라는 것을 선포한 상황이다.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 미국과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 유엔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합의안에 따르면 그 각국이 유엔 성국 각국이 북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군사 움직임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제재 그리고 해상 제재. 해상 제재면 북의 이제 일반적인 무역 거래든 그리고 무기 거래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선박을 정지 검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이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는 통일 대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큰 나라들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네. 근데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또 있죠. 네네. 예. 자,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가는 거 아니냐. 박근혜 측에 그 사절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사를 보냈더니 북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이제 북중 관계가 냉각기로 들어섰다. 네. 이런 전망들도 막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제 중국이 오락가락 하다가 다시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강화되면서 중국이 이제 대외 그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좀 정당하게 공정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자,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긴장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제재 결의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해서 이제 40여일 정도 시간이 끌었는데 결국 이제 동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막구에서 어떤 물밑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는데, 자, 그 외무성 성명 그리고 국방위원회 성명 그리고 추가로 나온 이제 하나의 이제 또 발표문이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앞에서는 외무성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나 책임감도 없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쟁이들의 비열한 저사다. 뭐 이런 걸 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세계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려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재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얘기 같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는 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사의 논평이 23일자로 발표됐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한국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제 그 김정은 최고사령관 이 뭐 수술까지 해가지고 뭐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그 언론들의 모략 소동 여기에 주변국들의 언론이 놀아나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일부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의 모략선전에 장단을 맞추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국내에서까지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속히운다는 비난을 산 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 언론을 예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움직임에까지 이제 비판을 한 것으로 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그 전략적인 관계로 좀 진입했기 때문에 이 사안 가지고 북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뭐 재편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근데 조만간 뭐 저는 북의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방북을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자기들의 뭐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실제 이 결의를 했지만 이 제재에 직접적인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국의 적극적인 그 해명 그리고 움직임, 방북을 통한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북중 관계가 예전에도요. 엄청 친하다고 해서 그냥 고분고분 말 듣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하고 네. 중국이 그런 얘기했죠. 북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북이 이번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할 정도의 기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정부 안에서도 또한 중국이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북이 뭐 큰 나라들조차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네. 들거든요. 그래요. 예. 유엔은 역시 아직은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글렌 데이비스가 왔어요 한국에. 네. 예, 23일인가? 24일날 방한을 했어요. 23일날 방한을 했는데 네. 와서 그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우려는 표명했죠. 그래서 추가 도발은 향후 진전에 도움이 안 된다. 도발하지 말고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그건 중심은 아니고요. 네. 이 얘기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진정하고 믿을 만한 협상에 대해 항상 열려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밝혔어요. 어떻게 자. 9.19 다 끝났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고 이제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핵무기가 다단계 미사일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전을 보인다면 우리는 손을 뻗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고 여기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정하고 믿을 만한 협상을 이루고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탐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할 때다. 한국의 새 정부나 오바마 2기 행정부 모두 지금은 외교적 진전의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 없이 근본적으로 북미 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북이 남측의 대화를 수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거거든요. 네. 자, 이거 뭐 보면은 한쪽에서는 적대 정책을 아주 노골적으로 벌여놓고 와가지고 있는데 대화가 열려 있다. 그래서
뭐 자기 주도의 대화, 미국 그 북의 이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자기 구도를 이제 또 하나 이제 드러낸 것이라는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기차는 떠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차는 떠났는데 거기에 이제 또다시 이제 미국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화를 바란다 이런 또 기만적인 또 입장을 좀 늘어놓고 갔습니다. 네. 긴장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 뭐 다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네. 글렌 데이비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과 다단계 미사일을 내려놓는다면 손을 뻗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지금 뭐 북은 아니 미국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MD를 내려놓을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북의 일방적인 변화, 움직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뭐 정책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왠지 이렇게 중국이 설득당한 네. 루트가 보이거든요. 음. 뭐냐면 그런 과정 있지 않습니까? 제재 결의안은 형식이다. 이걸 안 하면 너무 좀 약간 하여튼 풀기가 어렵다. 사실 요걸 제재 결의안으로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남쪽 정부의 상황과 미국의 체면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안에 사인만 해준다면 그 다음은 대화로 갈 거다. 국자회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중국은 거기 속아 넘어가는 이런. 그래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땅꿈을 꾸고 있죠. 전혀 뭐 현실성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순진한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보여요. 그러면 중국으로선 대단히 억울할 수 있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왜 이런 해석을 했는가? 이거는 대화로 가자는 거다. 이런 해석을 했는가도 또한 그 뒤에서 마쿠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예측해 보면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북의 행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예상 그냥 유엔 제재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뭐 또 하겠지. 뭐 그래 하려면 하고 뭐 언제는 제재 안 해서 우리가 못 만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좀 다른 강도의 반응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성명이나 올해 2013년 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신년사를 봐야 됩니다. 네. 올해 이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발표한 신년사가 한 해 이제 기조 아닙니까? 그 나라의 총노선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북쪽이라는 그 사회 체제 자체가 이제 그 총노선을 결사적으로 이제 관철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 해 북이 대외 정책이든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다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거기 내용과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외무성 성명과 이제 국방위원회 성명 이런 것들을 같이 입체적으로 좀 봐야 이제 분석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요. 자, 북에서 신년사에서는 올해를 그 정전협정 체결 60돌 그죠? 그리고 공화국 창건 65돌 이렇게 해서 꺾어지는 해잖아요. 그래서 북에서는 꺾어지는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하고 또 대대적인 또 정치 행사를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의가 있으려면 성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북은 북미 관계를 총결산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주한미군 철수 선언까지 받아내는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외무성 성명이든 국방위원회 성명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국방위원회 성명 그 네 번째 보면은 핵 억제를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양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선언이에요. 네. 취하게 될 것이다.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그 2월달 그리고 3월달 연속적으로 지금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확인될 것이고 그러면 북은 여기에 맞서서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다. 그 행동이 뭐 기본 예상되는 거는 핵시험이죠. 핵시험인데 보다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핵 억제를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 그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포함한
그런 이제 군사 훈련 이런 것이 좀 예상되어지는 거죠. 자, 지금 1월 15일 그러니까 그 리처드슨하고 슈미헬이 이제 다녀간 직후입니다. 직후에 1월 15일부터 북이 그 북전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훈련에 돌입했다는 것이 미국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그래서, 것이 네네. 포착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군사적 움직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 실제 북미 관계를 종결하기 위한 군사 훈련, 실전 훈련에 이제 돌입해 있다는 거고, 그 실전 훈련은 뭐 발사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뭐 93년도처럼 뭐 알래스카, 하와이 뭐 이쪽을 넘어서는 또 발사가 충분히 이제 예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군사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래서 정전협정 60돌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의 항복 문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북의 올해 총적 그 대미 군사적 목표가 아닌가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그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뭐 대화가 열려 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런 문제까지 정치적인 담보를 하지 않으면 북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더욱더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격동적인 상황으로 격변의 상황으로 지금 몰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핵실험 뭐 그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한국의 이제 국방부도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을 뭐 풍계리 지역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핵시험을 뛰어넘는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뛰어넘는 모종의 또 군사적 지시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몰아버림으로써 그 이후에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네. 진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다 이렇게 딱 하고선 실험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네. 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 군사 훈련도 미국의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시각에 맞춰서 그 기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 진행하는 거죠. 뭐 위성 예. 발사도 그렇고 다 지금 앞으로 군사 훈련, 뭐 핵실험 다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다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박근혜 씨가 뭐 당선인 얘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직 네. 뭐 예. 확정이 안 됐다고. 네. 그래서 박근혜 씨죠. 박근혜 씨가 그런 얘기했죠. 뭐 중국 특사 만나가지고 북핵 문제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 이 지금 유엔 안보리 성명 관련해서 북에서 발표한 그 외무성 성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인수위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북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기서 첫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이제 현 사태는 현 이제 이명박 정부가 책임지고 뭐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요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박근혜 씨의 EBS도 나왔고 인수위 공식 입장으로도 요 문제 관련해서 입장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취임하기 전에 벌써 박근혜 그 측에서 공약했던 신뢰 프로세스 이것의 실체 그리고 대북 정책의 실체 이런 것이 뭐 굉장히 빨리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취임 전에 벌써 이 중요하게 북미 관계 문제, 남북 관계 문제, 한미 간의 문제 그리고 또 한일 관계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이 그 박근혜 씨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구도. 그래서 여기에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 그래서 행보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 취임하기 전부터 벌써 이제 전국 주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당선인이 되면 그 당선인 중심으로 다 이제 전국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그 주도력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뭔가 그래도 그 정권이 연장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명박 시대하고는 다른 남북 관계를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 일각에서도 뭐 이 그
그 통일운동 하시는 진영에서도 그래도 이명박보다는 그래도 투트랙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북 지원 문제라든지 인도적 지원 문제는 그대로 좀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핵 문제 나름대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오판일 것 같고요. 네. 그럴 수 있는 여지 자체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국면으로 지금 밀려와 있다 벌써. 네. 그래서 그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급박한 상황이네요. 네. 저는 올해 상반기가 정말 많이 그 긴장된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될 것 같아요. 일단 뭐 2월달, 3월달도 뭐 최고조에 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국면이 어떻게 좀 평화협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전 민족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 615가요. 올해부터 녹화 방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올해 정세를 지금 딱 보건데 불시에 생방송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긴급 방송. 상황들이 긴급 생방송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마련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